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월식 오디오 방송입니다. 계륵, 계명구도, 고량진미, 고식지계라는 재미진 고사성어를 주제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룡드래곤 용수령입니다. 자, 먼저 계륵부터, 닭갈비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륵이란 닭계자와 갈비, 륵자를 써서 닭갈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닭의 갈비뼈라는 뜻으로 쓸모없기도 하지만 버리기도 아까운 아주 참 애매한 상황 또는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후한서의 양수전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유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의 갈비뼈라는 뜻인데,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서, 우리나라의 조조가 총나라 유비와 한중이라는 지역을 놓고 싸울 때의 일입니다. 한중은 총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중은 토지가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전략 요충지로 조조와 유비 중 누가 이 땅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익주를 점령한 유비가 먼저 한중을 차지해서 세력권 안에 두고 있었다 합니다. 조조의 군대는 갈수록 유비 군대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 전진하기도 수비하기도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조조에게 닭국이 바쳐졌다 합니다. 조조는 먹자하니 먹을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의 갈비가 꼭 지금의 상황과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때 부하가 야간 암호를 정하려고 찾아왔는데, 조조가 무심코 계륵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합니다. 부하들이 무슨 뜻인지 상의하였으나 아무도 영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부로 있던 양수만이 조조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짐을 꾸리기 시작하였답니다. 사람들이 놀라 그 까닭을 묻자 양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닭의 갈비뼈는 먹을 만한 데가 없다.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깝다. 공은, 즉 조조공은 돌아가기로, 후퇴하기로 결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양수는 고기가 별로 없어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부위인 계륵과 마찬가지로 한중 지역이 버리기는 아깝지만 그렇다고 무리해서 지킬 만큼 대단한 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조조의 의중을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 조조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중이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으로서 유비가 촉에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먼저 한중을 차지한 것이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조조는 이튿날 철수 명령을 내렸다 합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비롯되어 특별히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또는 그러한 상황을 일컬어 계륵이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전진하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한다라는 진퇴양난이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계륵은 몸이 마르고 약한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유령전이라는 책에 전해지는 고사로 중림 7현 중에 한 사람인 유령이 술에 취해 어떤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답니다. 상대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휘두르며 덤벼들자 유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워낙 닭의 갈비뼈 같은 빈약한 몸이라 당신 주먹을 받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소. 허허. 천연덕스러운 유령의 말에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며 때리는 것을 그만두었다 합니다.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계륵이라는 말이 생겼다 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조가 젓가락으로 계륵, 즉 닭갈비를 들고 있습니다. 마침 그 앞에 한중이라는 지역 성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조가 이 한중 지역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닭갈비와 같다 하여카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거시기하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닭갈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찌거나 굽거나 밖에 할 수 없는 단순한 닭갈비 요리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닭갈비를 한번 보시지요. 야채도 수북히 들어가고 당면도 들어가고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만약 조조가 지금의 닭갈비를 맛보았다면 결코 계륵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 애매모호한 진퇴양난의 이러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야구에서 말입니다. 1루나 2루에서 2루나 3루를 가기 위해서 중간에 도루를 하게 됩니다. 그때 딱 걸려버렸습니다. 중간에서 뛰어가자니 걸릴 것 같고 뒤로 가자니 또 뒤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 또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니 진퇴양난과 비슷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먹을 것이 계륵밖에 없다면 먹어야 할 것이고 다행히 갈비살에 붙어있는 살이 그나마 맛은 있으니 양은 적더라도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도저히 물러날 상황이 아니라면 배수진을 쳐서라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고사성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계명구도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닭개자, 울명자, 개구자, 도둑도자를 쓰게 됩니다. 닭 울음과 개 도둑이라는 이러한 말에서 대충 의미가 전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뜻으로는 천한 제주도 쓸모가 있다는 뜻으로서 사기 맹상군 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닭의 울음소리를 잘 내는 사람과 개 흉내를 잘 내는 좀도둑이 있었답니다. 즉 어떻게 보면 배워서는 안 될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맹상군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천한 재주를 가졌더라도 쓸모가 있다는 뜻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전국시대 중엽에 제나라의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대국인 진나라 소양왕으로부터 재상 취임 요청을 받았다 합니다. 맹상군은 마음은 내키지 않았으나 나라를 위해서 제나라를 위해서 수락했다 합니다. 그는 곧 3,000명의 식객,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000명이나 되는 손님을 사랑방이나 별채에 모시고 항상 대접을 하고 있었다 합니다. 곧 3,000명의 식객 중에서 엄선한 몇 사람만 데리고 진나라의 도읍인 함양에 도착하여 소양왕을 아련하고 값비싼 호백구를 예물로 진상했다 합니다. 호백구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작 맹상군을 재상으로 기용하려 하자 진나라의 중신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다 합니다.
전하, 제 나라의 왕족을 제상으로 중용하심은 진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약속이 깨졌다 합니다. 소양왕은 맹상군을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었답니다. 원한을 품고 복수를 꾀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은밀히 죽여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맹상군은 국리 끝에 소양왕의 총희, 즉 귀비나 뭐 이런 사람들 부인에게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추선해달라고 간청했다 합니다. 그러자 소양왕의 총희는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내게도 왕에게 진상한 것과 똑같은 호백구를 주시면 힘써보지요 하고 말합니다. 당장 어디서 그 귀한 호백구를 구한단 말인가. 맹상군은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맹상군이 몇 명 데리고 온 수행한 식객 중에서 도둑질에 능한 특기를 가진 구도, 즉 밤에 개가죽을 들러쓰고 인가에 숨어들어 도둑질하는 좀도둑을 구도라 합니다. 이러한 자가 이 사실을 알고는 그날 밤 궁중으로 잠입하여 전날 진상한 그 호백구를 감쪽같이 훔쳐내 그녀에게 주었다 합니다. 소양왕은 총희의 간청에 못 이겨 맹상군의 귀국을 허락하게 됩니다. 맹상군은 일행을 거느리고 서둘러 국경인 함곡간으로 불이 나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소양왕은 맹상군을 놓아준 것을 크게 후회하고 추격병을 급파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함곡관에 닿은 맹상군 일행은 거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합니다. 첫 닭이 울 때까지 관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행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동행한 식객 중에 소리 흉내내기에 특기가 있는 계명, 즉 닭울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인가 쪽으로 사라진 후 첫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합니다. 이어 동네 닭들이 일제히 따라 울기 시작합니다. 잠이 덜 깬 명졸들이 당연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이 덜 깰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병졸들이 눈을 비비며 관문을 열자 맹상군 일행은 함곡관 문을 나와 말에 채찍을 가하여 쏜살같이 불이 나게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추격병이 관문에 닿은 것은 바로 그 직후였다 합니다. 아주 간만의 차이로 도망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개와 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흉내내는 개를 흉내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를 내는 이러한 계명과 구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호백구라는 것입니다. 호백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우 겨드랑이의 흰 털가죽, 여우 겨드랑이의 흰 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주 소량입니다. 여우 겨드랑이의 흰 털가죽을 여러 장 모아서 이어 만든 갓옷, 즉 이러한 겉옷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갓옷, 즉 호백구는 귀족이나 고관 대장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으로 귀족의 상징물이었다 합니다. 이 호백구를 여우호자를 써서 여우호자와 갓옷 구자를 써서 호구라고도 하였다는데 지금의 바보 이미지인 호구, 호랑이 입구, 호랑이 호자, 입구자에 호랑이의 입구자를 쓰는 이런 호구, 바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이렇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명 구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고량진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량 진미는 기름고자, 그리고 곡식량자, 보배진자, 만미자를 사용합니다. 자, 기름진 고기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시경 대하편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시경 대하에 이르기를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으로 충족됐다 라는 구절에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그 뜻은 이미 인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고량 진미를 원하지 않고 명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남의 좋은 의복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고량은 살찐 고기를 뜻하고 진미는 좋은 곡식을 뜻한다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흰 쌀밥에 계란 후라이 일망정 반찬이 아주 빈찬이더라도 맛있게 먹으면, 그리고 배고플 때 먹으면 그것이 곧 천상진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20첩 반상이 있습니다. 아주 푸짐합니다. 다만 반주가 아쉬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 108가지 이상의 중국풍 만한 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을 차려놓은 상 자체를, 그리고 음식들을 바로 만한 전석이라고 이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 푸짐한 음식을 누가 다 먹겠습니까? 자, 저는 여기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고로 밥이 보약이라 했습니다. 좋은 것, 만난 것이 많이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안분지족 또한 만족하고 살 줄 아는 것을 바로 안분지족이라 합니다. 안분지족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당히 분수를 차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수를 모르고 분수를 차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가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고식지게라는 고사성어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식지게는 잠시 고자, 숨쉴 식자, 갈 지자, 꽤 개자를 써서 잠시 모면하는 일시적인 계책이라는 뜻으로 임시 방편이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예기 단궁편에 실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예기 단궁편에 이르기를 증자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저것과는 같지 않다. 군자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덕으로, 소인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고식으로일 뿐이다. 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나는 올바른 것을 취하여 사악한 것을 넘어뜨리고자 할 뿐이다 라고 하였답니다. 뭔 소린지는 제대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말 같습니다. 즉 군자의 사랑은 덕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가고 소인의 사랑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두고 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라 라는 말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꿩 대신 닭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떡국에서 유래되었답니다. 옛날에 양반님네 집에서 떡국을 끓일 때는 닭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꿩을 사용했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점차 떡국이라는 것이 국민 간식, 국민의 음식으로 일반 백성의 음식으로 퍼지게 되면서 꿩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대신 닭고기를 찢어서 떡국에 넣어 끓여 먹으면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이렇게 퍼졌다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고식지게와 비슷한 말이 아까 임기응변, 그리고 임시방편, 그리고 고육지책이라는 이러한 여러가지 의미,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고식지게라는 것은 임기응변과 같은 말이긴 하나 고식지게는 임시방편의 의미가 더 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적응하는 임기응변이 차원 높은 대응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육지책의 의미도 있다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의 의미로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고식지게, 호량진미, 그리고 계명후도, 계륵이라는 4가지 재미진 고사성어를 주제로 방송을 오디오 방송을 용수령의 오디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용드래곤 용수령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